이번 시간에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부등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자, 여기 읽어보시면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 혹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0보다 작거나 같다와 같이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좌변이 2차식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a는 0이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a가 0이 되면 x제곱항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2차식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상수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이 뭔지 알았으니까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될 텐데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2차 부등식을 풀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꼭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2차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낼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1번입니다.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 요건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이 참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함수값이, 왜냐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은 결국 y를 의미합니다. 요 함수에서는. 그러면 함수값이라는 건 결국 y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함수값이, 다시 말하면 y값이 0보다 크다, 양수가 되는 x값들의 모임을 다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x값들을 다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읽어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a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뭐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경우예요. 요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가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판별식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을 뚫고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때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와 베타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판별식 d가 0이 되면 이 x축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딱 한 점에서 만나죠. 이걸 우리가 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그 한 점의 x좌표가 알파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a가 0보다 큰 경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x축보다 더 위쪽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붕 떴다, 뭐 이거 비행기 함수다, 뭐 이런 표현도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걸 풀기 위해서는요, 이 함수에서의 함수값, 즉 y값이 0보다 큰 구간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0보다 큰 구간이 어디냐? 자, 그거 한번 다 찾아볼까요? 0보다 큰 구간은 여기에서는 x축 위쪽에 있는 구간을 찾으면 되니까 여기와 여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0보다 큰 거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요 알파라는 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타라는 점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x축보다 더 위쪽에 그려지는 구간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다 해당이 됩니다. 그쵸? 다만 어디는 해당이 안 돼요. x가 알파가 되는 요 점은 0하고 같은 점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구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되냐 하면 여기 전부 다가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먼저 y값, 즉 함수값이 0보다 커지는 구간을 그래프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 함수값이 0보다 커지게 되는 x값들의 x값들을 모두 다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 해당하는 x값들은 어디냐? 그걸 구하면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x가 요 값들을 가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 값들은 전부 0보다 커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x가 요 보라색 구간에 놓인다면 그 x를 요 식에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즉 y값들은 전부 0보다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x값들은 자 베타보다 더 크거나 또는 알파보다 더 작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 부등식의 해는 x가 알파보다 더 작든가 또는 x는 베타보다 더 크다 요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자 x값들 요 구간에 해당하는 x값들은 여기거나 혹은 어디다 여기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보라색 구간에 놓이는 x값들을 요 식에 대입하게 되면 그때 y값들은 전부 양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등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x가 알파일 때는요.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요 경우에는요. x가 알파가 아닌 즉 x 이퀄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전부 답니다. 예. 모든 실수 x를 대입하더라도 그때 함수값은 항상 0보다 커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자, y는 이퀄 좌변에 있는 2차식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0보다 커지는 구간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함수값이 나오도록 만드는 x값들의 구간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건 또 어떻게 구할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0하고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까맣게 차기 시작해요. 까만 게 아니라 이제 초록색으로 차겠죠? 자, 이렇게 되면 x값도 어떻게 되냐 하면 알파도 되고 베타도 됩니다. 왜냐하면 알파였을 때 함수값이 0인데 0하고 같아도 되거든요. 베타일 때도 함수값이 0인데 0하고 같아도 되니까 이제 해에 알파에도 등호가 들어가고 베타에도 등호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차이는 알파, 베타에 등호가 들어갔다.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차죠.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안쪽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알파일 때도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일 때 함수값이 0인데 0도 해당이 되거든요. 포함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알파까지 포함해서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경우는요.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무조건 만족시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요 과정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부등식의 해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 지워버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할 건데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요겁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예요. 그럼 이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 우리가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는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구간을 찾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요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0보다 작은 구간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x축 아래쪽에선 그래프가 안 그려집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x축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0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알파도 포함이 안 되고 베타도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찾았으니까 이제 함수값이 요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x값들의 구간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에서 보면 바로 요 구간, 요거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바로 요 구간이 함수값을 0보다 작게 만드는 x값들의 구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보라색 구간의 x값들이 놓이게 되면 그 x를 요 함수에 대입했을 때 y값들은 전부 0보다 작다, 즉 음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부등식의 해는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보라색 구간에 x값들이 속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알파도 포함이 안 되고 베타도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요,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없습니다. 즉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는 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x를 대입해도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를 찾을 수 없어요. 따라서 부등식의 해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건 또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등호가 들어갔다, 요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x축 아래쪽에 놓이거나 x축 위에 놓여도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안쪽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x는 알파도 되고요, x는 베타도 되죠. 왜냐하면 알파일 때 또는 베타일 때 함수값이 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니까 같을 때도 포함을 해야 돼서 이때 해는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걸 찾으면 되는데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하고 같아지는 건 딱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x가 알파일 때죠. 따라서 이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x 이퀄 알파, 오직 하나가 존재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해는 x는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 경우는요,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엔 여전히 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로부터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내는 요 과정, 방법, 이거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건 a가 0보다 큰 경우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나요? 자, a가 0보다 작아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는데, 자, 그때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냐 하면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러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한다면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양변에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즉 2차항의 개수 a가 양수인 경우로부터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a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만 가지고 이 부등식의 해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2차 부등식의 해를 찾아내는 과정, 요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함수값이 양수 또는 0이 되는 x값들을 다 구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62번입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는데요.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x의 제곱 빼기 8x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아주 정교하고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이차함수가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 인수분해 해볼까요? 인수분해하면 x-6, x-2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y는 x-2, x-6이라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면서 x축과 2하고 6에서 만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그냥 어떻게 그리면 되냐 하면요. 이렇게 그려놓고 x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아, 여기가 얼마고 2이고 여기가 6이구나. 요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무슨 대칭축이 어디고 그냥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x축과의 교점이 어딘지만 파악을 하면 그래프를 대충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충 그린 그래프에서도요,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는 겁니다. 이때 이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커지는 게 어디냐라는 거죠. 그러면 0보다 커지는 걸 본다면 어디입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그죠? 또는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0보다 큰 거니까 누구는 포함이 안 돼요. 2도 포함이 안 되고 6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x값들의 범위는 어디냐라는 건데 그건 찾아보면 어딘 거 알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이때 x는 2도 포함을 안 하고 6도 포함을 안 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요 1번 부등식의 해는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은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풀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쉽게 빠르게 개형만 그려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볼까요? 2번은 뭐냐 하면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어디냐 하면 이 그래프 그냥 활용하면 되겠죠?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때는 요 2도 포함이 되고요. 6도 포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값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x값의 범위는 어디겠냐라는 건데 x값의 범위는 요 사이가 됩니다. 요 파란색 형광펜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2번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냐 하면 2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6보다는 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의 개형만으로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절대로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확인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모든 2차 방정식의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서 생각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조건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그 중에 작은 값이 있고 큰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작은 값이 있고 큰 값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0보다 크다의 해는 뭐가 되냐 하면 보시다시피 작은 값보단 더 작고 큰 값보단 더 커요. 그죠?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뭐가 되냐 하면 작은 값과 큰 값의 사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작은 값도 포함, 큰 값도 포함 이렇게 되겠죠. 요걸 알고 있으면 그래프 없이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x의 제곱 빼기 8x 플러스 12 요거 있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 인수분해 해봤더니 요렇게 되네. 그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2하고 6에서 만나는데 그 중에 작은 게 2고 큰 게 6이네. 그렇다면 크거나 같다의 해는 작은 거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거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x의 제곱 빼기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요렇게 부등식이 주어졌다면 0보다 작은 경우니까 2하고 6 작은 거보다는 x가 더 크고 왜냐하면 이번엔 등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큰 거보다는 더 작다. 요렇게 쉽게 부등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연습하다가 그래프가 익숙해지면 머릿속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큰 거보단 더 크고 작은 거보단 더 작아.
뭐 큰 거와 작은 거 사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 4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3번, 4번의 경우는요. 요게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건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요게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x축과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x축이라고 한다면 요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요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때 요 만나는 요 점의 x좌표가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x-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자, 0보다 작은 건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0보다 같은 건 딱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x는 이퀄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부등식의 해는요. x는 이퀄 2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자, x는 이퀄 2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4번 볼까요? 4번은 똑같은데 이게 0보다 크다로 바뀌었죠. 그러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구간을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지워주시고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구간은 어디냐 하면 어디가 됩니까? 요거 표시해 주시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는 이렇게 탁 비워야 되죠. 왜냐하면 2일 때는 이퀄 0이지 0보다 큰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함수 값이 여기가 나오게 만드는 x 값들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네. 자, 따라서 이때는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되냐 하면요. 요거는 x가 2보다 더 작든가 또는 x가 2보다 더 크다.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x는 2가 아닌 실수 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말로 풀어 설명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x가 2보다 작던가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우리 1, 2번 풀면서요.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왔을 때 뭐 작은 값, 큰 값 그걸 갖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해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혹시 그게 여기에도 적용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작은 값과 큰 값이 똑같이 2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요거를 그 방법을 통해서 풀어본다면 x-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두 만나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2와 2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점에서 만나니까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아의 해는 x는 2보다 작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거의 의미가 x는 이퀄 2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x-2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2보다는 x가 크고 2보다는 x가 작다라는 건데 x가 2보다 크면서 동시에 2보다 작을 수는 없죠. 즉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느냐? 자, 지금 이 똑같은 점에서 만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과.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이때는 작은 거보다는 더 작고 큰 거보다는 더 크다 이건데 작은 거와 큰 게 2로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도 2 여기도 2 적어주시면 얘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등호를 넣고 여기도 등호를 넣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요.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그렇다면 x는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2까지 포함해서 2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요.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니까 이때는 실수 전체가 모든 실수 x가 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 이 x축과 만나는 경우에도 1, 2번에서 배웠던 간단한 방법으로 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5, 6번을 보도록 할게요. 5, 6번은요, 이거 뭐 됩니까? 5번은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x축과 만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함수값들은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자, 이 함수값이 0보다 커지게끔 만드는 x값들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x는 어떤 x가 들어가더라도 그때 이 함수의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큽니다. 따라서 5번의 해는 모든 실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6번 볼까요? 6번은 뭐냐 하면 똑같은 함수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런데 이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는 없죠. 즉 x축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구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함수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때 해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 그려보시면 우리가 쉽게 요때는 해가 모든 실수, 요때는 해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설령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모두 다 1보다 커 나갔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해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아니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이용해서 뭐 작은 거보단 더 작고 큰 거보단 더 크다. 뭐 내지는 작은 거보단 크고 큰 거보단 작다.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러면 유제 62-1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일단 양변을 2로 나눠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그 다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근데 선생님 이거 함부로 2로 나눠줘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만약에 용 꺼림직하다라면 그냥 여기다 2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자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 그래프 보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면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5고 하나는 1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꼴이니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래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찾는다면 이제는 형광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얘도 포함해서 요 구간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함수값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x값은 어디냐라는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5도 포함, 1도 포함해서 요 사이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보면 얘는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도 풀 수가 있냐 하면 이때는요 그래프 필요 없습니다.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5와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얘는 작은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바로 해를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가 5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요 해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기 때문에 자, 요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7개의 정수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다 더해라 그랬는데 자 1과 마이너스 1은 더하면 0 되고 뭐 0은 더하나만 합니다. 따라서 요거 4개만 더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7 요렇게 더해도 마이너스 7이니까 결국 4개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제 62-2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얘의 해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는요, 그냥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값 찾아내시면 되는데 그러라고 낸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냐면요. 바로 3x 빼기 1 전체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본다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지금 얘가 x축과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점의 x좌표가 3분의 1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가 0보다 커지는 x값의 구간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뭘 보면 됩니까? 0보다 커지는 구간이니까 자 이것도 이제 형광펜 안 칠하고 0보다 크니까 3분의 1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쪽, 그 다음에 요쪽 요게 바로 함수값이 0보다 커지는 구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지우고요. 다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얘가 나오도록 만드는 x값들은 어디냐라는 거죠. 그럼 그건 또 자, 3분의 1은 포함이 안 되고 어느 쪽? 요쪽, 그 다음에 또 어느 쪽입니까? 요쪽,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것처럼 3분의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딱 정확하게 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아니면 그래프 없이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지금 3분의 1과 3분의 1, 즉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두 점이 똑같은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보다 크다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작은 값보다는 더 작고 또는 큰 값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해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작은 값, 큰 값이 그냥 3분의 1, 둘 다 3분의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푼 해와 똑같은 해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말로 하면 x는 3분의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따라서 3분의 1을 제외했으니까 이 중에서 해가 될 수 없는 것은 3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